달이 뜨면 나는 달방에 간다. 운정이동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달 방송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연숙입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큰 슬픔이 자리 잡았던 11월이었습니다. 많은 행사가 계획되고 있었는데 취소되고 마음이 붕 떠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셨나요? 천재가 아닌 인재가 되었을 때 무언가 고쳐야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상황이 지켜보는 저희 마음속은 구멍이 크게 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겪으면 우리는 점점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깊어지는 가을 속에 오늘도 가만히 우리를 놓아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달방에는 초대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멋진 분들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장비를 들고 운정이동 대표병원인 코키아 병원으로 나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병원에서 생방송을 할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있는 이곳은 코키아 병원 3층에 위치한 건강검진센터입니다. 들어오면서 봤는데 병원이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받았어요. 이곳에서 검진을 받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11월 달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방송 모니터링을 위해 좋은 평가 지표가 됩니다. 지금 꾹 눌러주세요. 운정 소식입니다. 운정 소식은 운정에 있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제8회 운정가족 열린음악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19년 열렸던 제7회 운정가족음악회가 2022년 3년 만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이번 운정가족음악회는 열린음악회로 진행이 됩니다. 열린음악회니 기존과 다르게 경연이 아니라 공연이 되는 셈이에요. 멋진 열린음악회를 감상하러 12월 3일 운정행복센터에서 대공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정방송에서는 생방송으로 동시에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의 굉장한 자랑이죠. 장당콩 축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11월 25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11월 27일 일요일까지 3일간 파주 임진각 광장과 평화누리 일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도 작년에 구입했던 된장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구매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홍보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일괄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장 항목을 꼭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홍보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6일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7시에 개막식 후 수상 레이저 쇼와 불꽃 쇼가 진행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었다가 올 가을 마지막 불꽃을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부르미 버스 홍보 안내입니다. 운정 1, 2, 3지구 및 교화지구에 운영 중인 신개념 교통수단 부르미 버스 셔클입니다. 셔클은 특정 지역을 순회한다는 의미는 셔틀과 서클의 합성어로 신도시나 농어촌처럼 교통 취약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특히 좌석을 지정하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도착 장소를 미리 알려주고 최소한 인원만 이용하도록 해 코로나19 등 감염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저는 아직 이용 못 해봤는데 이번에 한번 꼭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식입니다. 주민 소식은 운정이동 주민자치회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인데요. 11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는 11월 16일 개최되었는데요. 총 30명 중 26명이 모여서 성원이 이루어졌고
또 심의 안건은 주민자치의 마을 탐방 소식의 3건이었습니다. 2022년 주민자치회 마을 탐방 견학의 건인데요. 주민자치회가 적성면 마을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두두두 코너를 통해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녀온 탐방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자 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진 견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회가 선지로 선정하셔가지고 방문해 주셨거든요. 정자 3동에서 운정 달방송에 대해서 콕 집어가지고 소개와 궁금증을 해결해 달라고 해서 우리 PD님이 열심히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할애되면 이 후기 영상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2기 연임 의원 선출이 확정되었어요. 신규 의원 44명이 접수하셔서 13명이 연임 의원으로 확정되셨고요. 신규 의원님이 43명 중 37명이 선발되시고 제2기 주민자치회는 50명 의원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12월 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운정이동 열린가족음악회가 있고요. 12월 16일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가 7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12월 17일에 오후 5시에는 우리 주민예술단이 가람 도서관에서 공연을 합니다. 12월 22일 저녁 8시에는 운정달방송국의 특별 방송으로 운정달방의 밤이 진행됩니다. 이동 인터뷰는 운정이동에 살거나 운정이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첫 번째 손님은 오늘 방송 장소를 후원해 주신 김혜임 코키아 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도 멋진데 원장님도 세련되시고 멋지셨어요. 카리스마도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그 원장님께 이제 개인 소개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코키아 병원장 김혜임입니다. 그 달방송을 통해서 운정 지역 주민들께 이제 인사드리고, 저희가 여기에 오픈한 지 이제 거의 5년이 돼가긴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소개하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코키아라는 병원은 어린이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새로운 건물로 오면서 종합병원으로 변모한 것 같아요. 네, 네. 코키아 병원의 명과 이유와 병원의 목표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그 코키아 병원 그 할머니들이 뭐 코끼리 병원, 뭐 꽃기호 병원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좀 약간 친숙한 이미지가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느낌을 갖게 해서 만들었는데 일단은 코는 이제 이제 주로 이제 애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콧물, 코막힘, 비염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내는 이제 코. 그다음에 이제 그 애들이 한참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성장과 관련된 뭐 이제 키라던가 성조숙증 그런 내분비 질환을 보는 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뭐 키. 그다음에 이제 아는 이제 애들이 아직 그 피부라던가 이렇게 면역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토피 같은 게 되게 많고 뭐 다른 피부 질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치료한다는 병원으로 네, 그래서 코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뜻을 알고 보니까 재미있네요. 네, 저는 네, 네. 아이들이 코끼리 좋아하니까 그냥 코끼리 네네, 코끼리 가서 병원. 네, 코끼리 병원 그렇게 했는데 네, 네,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코키아 병원은 어떤 진료를 하고 있고 지난 방송에 보셨듯이 인본병원이 이제 운정이동의 척추를 담당하고 있다면 코키아는 대표적으로 어떤 진료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그 아동병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아동의 그런 대표적인 질환, 감기. 네네. 감기를 이제 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기를 보다 보니까 이제 애들을 데려오시는 분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모, 이런 분들이 다들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뭐 감기 걸리면 저희가 진료를 해주고, 뭐 간단하게 뭐 고혈압이라던가 당뇨가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치료해 주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이제 가족 주치 개념으로 다가가서 병원을 운영하려고 이제 여기 건너오면서 이제 검진센터도 오픈하고 그다음에 치과도 오픈하고 네, 그래서 이제
주치적인 그 개념으로 온 가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이제 네, 이쪽으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코키아 병원이 건물이 굉장히 멋지고요. 네. 특색이 있고요. 혹시 건립하실 때 어떤 의미를 좀 두셨을까요? 그 저희 건물 그 꼭대기를 보면은 되게 다른 건물에 비해서 조명이 되게 멋있는데 그 달과 별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아이들의 그런 꿈과 희망을 그런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네. 알수록 코키아 병원에 굉장히 매력이 네네. 느껴지는데요. 그 파주시에서 또 최초로 네. 생체 나이 그 검사를 도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 프롬에이지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프로메이즈는 뭐 생체 나이 그 말 맞다나 그 실제 자기 나이보다는 이제 신체의 나이를 이제 계측해 가지고 질병을 예측하고 암도 예측하고 그다음에 그 예측을 한 차원을 넘어서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역량이라든가 뭐 운동 그런 가이드까지 다 제공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요. 그 장수 시대인데 건강하고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네네네네. 코키아 병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네, 좋은 네, 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프로그램이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을까요? 환자들이 많이 오다 아, 보니까. 네. 환자 기억에 남는 환자는 이제 저를 좀 힘들게 했던 환자들이 기억에 이제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방에 이제 근무할 때 약간 애가 이제 워낙 이제 심장병을 이제 구멍이 이제 심장에 뚫려 구멍에 이제 심장병을 갖고 있는 애기인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좀 지켜보다가 이제 폐렴이 걸려가지고 이제 입원했는데 갑자기 이제 심부전이 와가지고 산소를 줘도 애가 그 산소 포화다가 떨어지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헬기를 불러가지고 헬기 타고 앰뷸런스 타고 제가 막 멀미를 하는데 그거 타면서 멀미하면서 앰부 짜면서 그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이제 이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환자가 이제 거기 가서도 막 격려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살아가지고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좀 왠지 뿌듯하고 눈물이 나고 그 환자가 기억나고 어쨌든 저를 힘들게 했던 환자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네, 원장님이 그때 굉장히 피 말리는 그런 네네 네네. 순간이었네요. 그 얘기가 잘 네. 버텨줘 가지고. 네, 그러시구나. 네네. 그 원장님의 하루의 일과도 되게 궁금하고요. 여가 시간이 생길 때 취미는 또 어떤 걸 하시는지 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깨서 좀 멍 때리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다음에 인제 뭐 아침 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인제 아침 먹고 회진하고 그다음에 인제 외래 진료 보고 그다음에 인제 외래 끝난 다음에는 근데 뭐 식구들 가서 얼굴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인제 다시 병원에 가서 당직 쓰고 네, 그게 인제 하루 일과죠. 그러고 인제 뭐 시간이 남으면 이제 등산을 좀 좋아하거든요. 산 등산을 가까운 데 심악산이나 북한산 네, 그런 데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 코키아에서 또 좋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 음. 부모 교육 특강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달방과 함께 온라인으로 전용 부모 특강을 만들면 어떨까 그럼 하는데 저희 병원 어떠실까요? 영광이죠. 그러실까요? 네. 네네네네. 저희가 그 발달 센터도 있어서 네. 그런 애들의 그런 이제 그 심리라든가 네, 그런 걸 다 선생님들이 다 잘 아니까 이제 그런 것도 치료하고 그다음에 뭐 인제 애기들이 좀 편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영양사가 나와서 이제 뭐 좀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인제 감기를 이제 덜 걸리고 면역을 높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설명도 하고 이게 워낙 그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네네. 달방의 그 인본병원에서 굉장히 저희 달방을 그냥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도 뿌듯한데요. 네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그 환자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병원이라서.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서 아기가 아파서 온다거나 그럴 때 음. 굉장히 컴플레인 그런 게 있을 건데 네, 우리 맞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부모 입장이 돼서 부모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들을 이해해 주고 또 아기를 치료를 빨리 해 주고 그러면은 보호자들도 되게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예민한 정도가 감소되면서 이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운정 주민들에게 어떤 병원으로 이렇게 좀 알려졌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까요? 아, 네. 일단은 이제 뭐 어린이의 그 감기라던가 면역력 높이는 뭐 그런 흔한 그런 간단한 이제 질환부터 그다음에 엄마의 비만을 관리하고 아빠의 음주 흡연을 관리하고 치료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고 그런 이제 간단한 이제 모든 질병을 이제 관리하고 예방하고 교육하고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제 어려움도 좀 해결해주고 고민도 들어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주치 같은 병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원장님하고 쭉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보니까 그 원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가정적이시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요. 우리 네. 운정 이동에 우리 코키아 병원이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생각나는 분에게 영상 편지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아, 글쎄 지금 저희는 이제 야간 진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이제 직원들이 좀 생각이 나고요. 저희 병원이 이제 여기 이사 온 지가 거의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신생 오픈한 병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병원을 더 좋은 병원으로 열심히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같이 다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고맙고 네, 직원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역시 우리 네. 원장님이시라 이 병원에 네. 계시는 우리 직원들을 굉장히 애틋하게 챙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를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원장님 자주 뵙기를 기대할게요. 아유,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손님은 이제 조성한 경기도 의원이신데요. 의원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산 심의가 있어서 수원에 계세요. 하지만 멋진 의원님께서 어제 줌으로 저랑 인터뷰를 해주셔서 녹화 방송으로 의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정 이동 동민이자 이 지역 경기도의 도의원인 조성환 의원입니다. 이렇게 또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반갑고 또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인으로 성장하기 이전까지는 학교 교육을 받고 자기의 또 진로나 또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인으로 성장을 한 이후에도 우리 인간들은 그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배우는 것이 상당히 의미도 있고 가치가 있는데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그 배움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부분의 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 본인의 어떤 진로나 진학에 있어서 자기가 꿈꿔오거나 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도 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조금 늦은 나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평생교육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이 평생교육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 계속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같이 도민들의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학부모이기도 하고 또 이 도의원이 되기 전부터 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학부모회랑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우리 운정 지역의 그러한 교육 현안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 있고 많이 좀 관여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정이 정말 신도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사를 오시고 또 아이들도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부족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중학교 3학년, 내년도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은 황금돼지띠거든요.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그때 또 많은 황금돼지띠라서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학급이.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올해 정상적인 계획이라면 고등학교가 1개교가 개교가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타 지역,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렇게 학교를 배정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돼서 우리 그 학부모님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고요.
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이 5개교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학급을 좀 늘리는 방안에 약간 중재안을 마련을 해서 그래도 한 학교당 한 50명 정도의 학생들을 더 받는 것으로 해서 한 250에서 한 300명 정도가 내년도 좀 더 배정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평준화 지역에서 학생들이 이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는 평준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우리 파주 지역, 운정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막상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먼 곳으로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가 평준화가 되면 다 평준화가 돼야 되고 비평준화가 되면 다 비평준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그 평준화 부분하고의 좀 격차가 있어서 저희도 좀 권역별 평준화를 좀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이죠. 예, 도서관은 집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파주 지역, 교화 운정 지역에 도서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마을별로 이렇게 하나씩 다 생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산내마을과 관련된, 그러니까 산내마을이 최근에 마을이 조성되다 보니까 아직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들, 뭐 해솔, 한빛, 뭐 가람, 뭐 이런 마을들은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산내 마을은 도서관이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을이 급속하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장님과 파주시장님과 그 지역 시의원님들과 협력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부지도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우리 산내마을, 산내도서관이 되겠죠? 네, 준비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여러 가지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내자 뭐 이런 얘기도 하면 막 임의로 지어서 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쭉 인생을 살면서 또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그 좌우명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처한 입장과 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는 이러한 좌우명이 있는데요. 정치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 정말 이해도가 더 넓어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신동이라고 하니까 뭐 머리가 좋냐, 뭐 어떻게 됐냐, 뭐 천재냐,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정치를 처음 할 때 필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 뭐 아이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필명을 2003년도에 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별명이 신동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이 신동이라는 별명을 줘줬는데 그게 뭐 특별히 뭐 제가 천재성이 있어서 정해준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에이트공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신동역으로 나오는 그 사람의 특징이 저에게도 있어서 뭐 이제 그렇게 불리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파주에 정착한 지가 한 20년 되는데 그 아이디를 정할 때 그 고등학교의 별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파주에 사는 이제 신동에서 파주 신동이라고 별명 겸 아이디를 붙였죠. 그러면서 애칭이 이제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활동 공간에서 제 별명처럼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네. 인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운정 이동 주민분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조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그 조금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라든지 좀 어려운 분들 위해서 좀 힘을 써보겠다고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난 4년간 의원 활동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그것이 또 보람되고 성과를 가져왔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어려운 분들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방이라는 이 방송의 이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운정이동에서 하늘을 바라다 보면 달이 예쁘게 뜨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보름달이라든지 뭐 초승달이라든지 달의 모양들이 아주 아름답게 이 사회를 비치고 있는데 어두울 때 비춰지는 이 달빛처럼 정말 저희들도 이 사회 구석구석 잘 안 보이는 곳, 어두운 곳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운이 좋은 우리 운정이동 주민들께서 그래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같이 가지고 계셔서 아마 많은 곳에서 이런 좋은 선한 일들을 하시는 걸로 또 저는 기억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운정이동 주민으로 그러한 일에 더욱더 앞장서서 나가는 그러한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한번 나가셔서 달을 한번 쳐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운정이동 주민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조성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줌으로라도 저희 달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일정까지 잘 소화하시고 여기 운정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손님인데요. 이정은 파주시 의원님이십니다. 10월에 갑자기 건강 문제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신가요? 네, 아주 건강하고요. 이제 그 건강을 확인하러 코키아 병원에 왔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운정이동 주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이 좋은 운정이동의 시의원 이정은입니다. 네, 역시 저희 달방이 그냥 환합니다. 의원님은 시의원이 되시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하셨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고 또 운정이동의 시의원으로 나오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롯데그룹과 현대자동차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네, 사내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문득 봉사를 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철없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파주시에서 장애인 복지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장애인 복지 정책을 민주당의 정책과 좀 많이 닮아 있어서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파주시 의회와 파주시청에 쫓아가서 울고 불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은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서러운 일도 있었는데요. 아마 그때가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셨구나. 2022년도 그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소속된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자치행정소관은 정말 주민분들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일들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 6일 지방선거 캐치플레이즈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한 5년 계속 이 길을 가겠습니다는 말을 던지고 나왔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도 했지만 지역 주민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려고 현장에서 담았고 또 가장 중요한 지역구 운정 이동의 목소리도 많이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의를 또 제가 대신 집행부에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들을 했고 파주시 예산이 2조나 됩니다. 그 2조의 복지 예산이 무려 40%나 되는데요. 그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보면서 특히 복지정책국을 많이 괴롭혔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는 노인장애인과에 제가 피자 10판을 보냈는데 그 피자가 아주 쫄깃했다는 호문이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굉장히 그 체격에 비해서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최근 그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셨거든요. 그래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그 복지 증진이라든가 지원 사업 또 추진 전략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문화복지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용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다시 조사하고 또 이용자 중심으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 계층뿐만 아니라 파주 시민 모두가 문화를 누리고
원하는 문화를 찾아서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찾고자 제가 첫 조례로 만들었는데요.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관련된 일은 또 현장에서 많이 듣고 제가 또 챙겨보겠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 시우님의 좌우명이 있다면 뭘까요? 저 뭐 흔한 건데 착하게 살자 이런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공적인 부분에선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사적으로는 제가 캠핑도 되게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해요. 그래서 행복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은 내 안에가 제 좌우명이고 12살 사춘기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의 좌우명은 요즘 돈 많은 백수라고 해서 그 좌우명도 좋은 좌우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그 네. 몸이 굉장히 가냘프신데도 저희 주민자치회, 통장, 협의회 뭐 이렇게 다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챙기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 운정 이동은 나에게 뭐다 이런 걸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네, 운이 좋은 운정 이동이잖아요. 운정 이동은 저에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140일 정도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고 그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거에 그런 행복이 되게 보답을 드리고 싶다는 거 너무 닭살 돋았나요? 그냥 저를 가장 많이 지지해 주셨고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 행복으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그 약속하신 공약 중에 이것만은 꼭 내가 임기 내에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하실까요? 네, 꼭 지킬 수 있는 약속만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기를 시작하고 이제 140일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거는 제가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6개월 동안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초롱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운정 3지구에 생긴 신생 학교인데요. 거기 안전통학로를 개설하는 일을 가장 먼저 매달려서 이행했고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또 보호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거기 아이들 승하차할 때 돌봄 교사 지원이 없어서 안전의 문제도 있고 공백의 문제도 있어서 그 2시간씩 그 돌봄 교사를 지원하는 일을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면서 되게 내가 이래서 이 일을 시작했구나 하면서 되게 스스로 감사하다는 생각도 하고 또 보람도 느꼈습니다. 네, 우리 꿈나무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에 달방을 통해서 운정이동 시민들에게 그 영상 편지를 보내는 시간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편지 전에 또 제 공약 이행 말고도 궁금하신 현안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인데 제가 요즘에 가장 몰두하고 있는 일은 그 해솔마을과 산내마을에 생활 폐기물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동 집화 시설에 넣는데 그게 항상 포화가 돼서 주민 불편을 초래해 왔어요. 그거를 확대하고 그 증대해서 생활 불편 쓰레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악취나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고요. 제가 운정이동에 쓰레기 다 치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산내마을 9단지 앞에 게이트 1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네, 공영주차장에 있는 곳인데 제가 그곳에서 가장 많이 선거 운동할 때 인사를 드렸던 저한테도 되게 뜻이 있는 장소기도 한데 그 유휴부지를 어떻게 시민분들에게 돌려드릴까 그런 약속을 지금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거기에 산내마을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커뮤니티 시설도 없기 때문에 그런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만드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게 당장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쥐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 정화 업무도 하고 또 주차 시설도 좀 더 개선하고 또 여름철에는 아이들 물놀이장으로서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받은 사랑만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엔딩 바로 갈까요? 가요? 영상 편지. 영상 편지. 네, 네. 저를 뽑아주신 운정이동 여러분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한 사람이 꼭 시의회에 들어가길 원하셨다는 열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런 사람 꼭 필요했다는 마음으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네, 우리 그 이정은 시의원님의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들으면서 아, 내가 잘 뽑았구나 이런 뿌듯함을 느끼실 것 같고요. 우리 그 미래 꿈나무들과 장애인들에게도 더 많은 그 양 어깨에 약간 아프시지만 무거운 짐이 좀 있는데 더 많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저희 운정 달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두두 코너입니다. 두두두 코너는 너도 나도 우리도 마을 의제를 함께 발굴하고 실천하고 해결해 하면서 스스로 갖고보자는 취지로 만든 코너입니다. 마을 의제 진행 모습들과 새로운 마을 의제를 발굴, 모습들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의제 제안을 위한 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각 분과에서 진행 중인 의제들도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분과에서 진행 중인 마을의제 운정이동 주민예술단 사업의 마무리 공연이 12월 17일 가람도서관 스페이스지에서 오후 5시에 진행이 됩니다. 주민예술단 의제를 통해 좋은 성과로 마무리하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복지분과에서 진행 중인 마을의제 사업을 건강하고 즐겁게 노살기 참여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해설마을 6단지 606동 피트니스 센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양한 노살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단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만들기 체험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3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백수 하실 것 같죠? 네. 그렇죠? 행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내 9단지 노인회장 권영덕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노인정에서 못했는데 다행히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아서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노인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의 어르신들께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준비하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실까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오늘 너무들 감사해 하시고 즐겨주셔서 준비한 강사로서 제가 더 기쁘고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 있으면 더 기꺼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분과에서 진행했던 마을의제 사업, 가온 건강공원 전래놀이판 조성 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개강식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다 놀이 이름은 있지만 이 놀이판을 보고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다시 놀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림을 그렸어요. 저희 오늘 개정식은 특별하게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손 흔드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더 보고 싶은데요. 우리 여러분 달방송국에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추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해설과 함께하는 선사시대 고인돌 탐방도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탐방 모습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고인돌의 크기를 보면 작은 것도 있어요. 500톤이 넘는 고인돌도 있어요. 오빠하고 엄마랑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죠? 선물도 받았어요. 고인돌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고인돌이 고인돌이라는 거 새롭게 알게 된 게 있고 재밌었어요. 고인돌이 막 이렇게 약간 받칠 데가 없는 것도 재밌었어요. 지난달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이 선택길을 우리가 걸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아이들이 조금 지난달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질문도 있었고 네. 같이 손잡고 걸어가자는 친구도 있었고 네. 조금 더 하면 더 많이 친해질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고장에 대해서 궁금증이 조금 더 생겨서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갔으면 참 좋겠어요. 반달 코너는 우리 운정이동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사람 그리고 핫플레이스 운정 트렌드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주민자치 소식에서 알려드렸던 성남시 정자 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운정이동 주민자치를 선진지로 정해서 견학원 영상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좋은 선진지를 파악해서 꼭 다녀오고 싶어요.
이번 반달 코너에서는 운정 이동의 단체 중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위원회 위원장님과 직접 출연해 주셔서 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이렇게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가운데요. 우리 주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바르게 살기 위원장 민은희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현재 그 파주시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교류협력분과장으로 활동하고요. 또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여성분과에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최근에 인선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포부는 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 만남에서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지 서로 그 단체의 소통도 되고 협력도 되고 화합도 되면서 더 멋진 그 단체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바르게 살기는 열심히 잘 협력해서 좋은 운정 이동이 되도록 또 단체장의 협력으로 열심히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바르게 살기 운동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몇 분이시고, 뭐 조직, 뭐 바르게는, 진행하는 거, 활동 이런 것들이요. 바르게 살기는 1989년에 출범돼서요. 지금 3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희 그 하는 일은 뭐 긴장되네요. 역시 진실과 질서, 화합 3대 이념으로 국민 정신운동 단체입니다. 소통과 포용, 화합과 번영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나눔과 사랑의 봉사 활동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운정 이동은 지금 현재 15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수 봉사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바르게 살기 운동 그 2023년도에 목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목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파주시는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평화와 뭐 이런 남북 통일에 대한 구축이나 이런 실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슈되는 환경기후 재난, 뭐 여러 가지 쓰레기 분리배출이며 탄소 중립 실천 같은 이런 캠페인도 같이 운정이동이랑 우리 파주 시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홍보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바르게 살기랑 같이 여러 가지 캠페인도 같이 펼쳐보고 싶습니다. 단체장님들과. 네, 그러시구나. 홍보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달방송국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회랑 함께 하는 행사를 만들면 어떨까요? 같이 한다면 운정이동 주민으로서 달방 방송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요. 너무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온다고 들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빛내주시는데요. 저도 많이 도와서 열심히 여러 가지 제가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나 이런 제로 웨스트 같은 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 쪽에 많이 관심이 많으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환경 쪽에 많이 관심이 많은데 네네. 바르게 살기 운동회에 어떤 그런 이슈나 그런 게 있다면 저희 달방송에서 언제든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주민들이 바르게 살기 운동 그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뭐 후원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순수 봉사단체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중한 분께 영상을 좀 편지를 남길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이제 소중한 분은 뭐 그래도 저희 남편인데 죄송하지만 쑥스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파주에 온 지 한 12년이 됐는데요. 그 작은 셋째를 이제 키우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게 됐어요. 맡아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 주거 환경도 만들면서 지원도 받으면서 활성화 사업도 따고 막 열심히 너무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그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1,000만 원을 타면 그거를 모아서 활동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예,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집에 소홀하기보다는 제 집에도 충실하면서 바깥 일도 하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이랑 많이 좀 같이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요. 그리고 옆에서 묵묵히 지켜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에 요식업을 하게 돼서 딱 요식업을 딱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그 큰 사업을 접었는데, 그 접음에도 폐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남편분 김재영 씨 잘할게요. 네, 그리고 또 소중한 분이 또 많이 있는데요. 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바르게 살기에 바르게 산다고, 바르게 살으라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신용준 주민자치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소중한 말씀드린 소중한 분들께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과 사업의 번창함을 기원드립니다. 네. 네. 우리 위원장님 그 방송에 안 불렀으면, 안 모셨으면은 그랬을 뻔했어요. 네. 남편분이 엄청 뿌듯해 하셨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희 달방송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활동 많이 기대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월 방송 안내입니다. 12월에는 특별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의 밤은 일기를 마치면서 소회에 2기의 당부하는 만화를 전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정달방의 밤은 지금까지 운정달방에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을 모시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멋진 이 PD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 기대를 해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운정달방은 운정이동 주민들과 늘 함께하고자 합니다. 방송에 관심 있는 친구들, 지역, 소상공인들, 활동가, 예술인, 교육인, 봉사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2023년에는 다양하고 새로운 코너, 그리고 새로운 스텝, 그리고 멋진 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운정이동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독감 예방 주사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코키아 병원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기상하시면 따뜻한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 시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밤 10시에 우루과이와 우리나라 대표팀이 축구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운정이동 주민들과 저희 운정달방에서도 엄청 크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운정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송 준비해 주신 스태프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장소 협찬해 주신 코키아 병원 원장님과 임직원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함을 전합니다. 12월 22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생방송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조연숙이었습니다.